열대동물 펭귄 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려요? 아이스크림 콘이요. 네, 뒤에가 아이스크림 같고 아래가 아이스크림 콘 같았어요. 강아지?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버섯이 씌어가지고 왠지 웅장한 기분? 서울의 대표적 상업 중심지이자 역사 문화 공간인 동대문. 사람들로 끊임없이 북적이는 거리는 늘 활력이 넘칩니다. 한국인의 삶의 여정이 스며 있는 이곳에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특이한 건축물 하나가 도도한 자태를 뽐냅니다. 비정형의 파격적인 형태. 이 낯설고도 신비로운 공간은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되게 우주선 같지 않나요? 이 건물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낯설고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DDP.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있는지 그 상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very...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놀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마당엔 추억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about going up there.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다양한 디자인 놀이기구와 장난감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Things around you. 남녀노소 누구나 이 마당의 주인공이 됩니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en... DDP는 외국인들에게도 꼭 한번 들려보고 싶은 명소로 꼽히는데요. 정문이 따로 없는 이곳은 어디서든 쉽게 찾아오고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온 그 외국인 댄서 모여서 노바라고 합니다.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녀들은 K-팝에 반해 한국에 왔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유로 이곳에 모였을까요? 그 DDP에서 버스킹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으로서 버스킹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여러 댄스팀이 참가해 빼어난 춤 실력을 뽐내고 또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랜덤 플레이 댄스 프로그램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I'm so excited. I haven't done many performances in public, so it's really thrilling and exciting, so I'm so happy. 그녀들에게 오늘 이 광장은 춤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됩니다. I think as dancer we need some event to meet each other and to share our passion. I think DDP is a good place because 3 subway lines that meet here, so it's easy to access and it's really big, so people have place to dance, place to be here. I think that's really nice because people are taking their time to actually stop and enjoy their day here. So I think it's really nice that they have this space available for people to just to come together and meet new people. So.
누구나 함께 즐기고 나누는 공유의 공간. DDP는 가장 트렌디한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막 무슨 광장 해가지고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국에서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DDP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너무 약간 우주선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질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처음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점점 일단 하는 것도 많아지고 전시도 많고 옛날보다 뭐 더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누적 방문자 수만 1억여 명. 생소하고 낯선 건물은 이제 흥미롭고 호감 있는 건축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년 전 그 시작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시민들과 함께한 동대문 운동장을 허물고 DDP를 세우려 하자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DDP는 이라크의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에 의해 설계되었는데요. 자하 하디드가 페이퍼 아키텍트라는 명칭이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자하 하디드의 설계가 구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우리가 서울에 하나를 짓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났을 때는 굉장히 의아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독특하고 낯선 형태의 건물. 천문학적 건축비에 동대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시간이 흘러 DDP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서울의 문화 중심지로 또 디자인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의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외형의 부드러운 곡선은 또 내부의 곡면을 만들어내는데요. 530m의 디자인 둘레길은 끝없는 터널 같습니다. 이곳은 둘레길인데요. 사면이 모두 하얀색으로 만들어져 있고 평행한 듯 평행하지 않는 듯한 내면이 계속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내가 가는 그 목적지가 딱히 보이지 않고 90도 각도의 벽체와 90도 각도의 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길 내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로 빠져드는 듯한 신비로운 둘레길. 이 유려한 곡선의 공간은 어떤 예술가에겐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백발의 예술가.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전시가 열리기 며칠 전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그의 작업실이었습니다. 덩굴에 둘러싸인 독특한 집. 그런데 웬 짐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걸까요? 이사라도 가시는 모양인데요. 무겁게 들고 나온 상자 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끈 수십 년 전시회 몇 번 나갔던 거. 이걸 줄 500m를 만들어야 됩니다. 줄 500m 만들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걸까? 도통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예술가. 그가 꺼낸 물건들은 얼핏 보면 쓰레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물건들. 이게 모두 그의 작품들이랍니다. 이 병기는 뭐예요? 병기도 이거는 전시가 같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 이제 소변 보면 이제 다 흘리니까 다가가서 하라. 그래가지고 오줌이 부도 지점을 이렇게 이거 곤충이나 뭐 이런 걸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줌 안 흘리려고 생명체에다 오줌을 쏜다는 게 아주 뭐 결정적인 환경 그 소양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증거예요. 저렇게 하는 화장실은 없잖아요. 곤충 대신
웃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위트 넘치는 작품. 이렇게 그는 환경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을 만드는 국내 1호 환경 디자이너랍니다. 80대의 나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면 어디든 찾아가 강연과 퍼포먼스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는 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아주 특별한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크기 돌고래를 그릴 거예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100마리 정도가 이게 실제로 멸종 위기 중이죠. 그 숫자들을 실제 크기로 다 그리겠다. 언꽁침 먹이고 뭐 마이신 맞고 짬뽕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죽지 않아요. 그동안 DDP에선 수많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요. 그래서 윤호섭 교수에겐 이곳에서의 전시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긴 곡선으로 이어진 530m의 둘레길에 그의 작품들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돌고래가 2m 60짜리가 실제로 100마리가 어떻게 걸릴지, 아니 또 100마리를 내가 다 그릴 수 있을지, 이게 참 미시지수예요. 안녕하세요. 뭐 좋은 정도가 아니죠. 뭐 세계적인 장소나 마찬가지인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예,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감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뭐 최고의 장소죠. 정말 그 신나는 일인데 정말 작품을 갖다 이렇게 제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 건축이 워낙 특수해서.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공간이지만 그의 작품을 걸기엔 까다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 뭔가 밀착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떠 있는 거. 다 직선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컵으로 두시면 이게 막 꾸깃꾸깃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저 벽의 수평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한 15도 각도 정도로. 매달 때. 네. 곡면으로 이루어진 전시 공간. 최상의 전시를 만들기 위해선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진작 내가 들었어야 결심을 하고 저쪽으로 논의 끝에 벽면이 아닌 둘레길 바닥에 대형 그림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심입니다. 그전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스탠드 깔끔한 거 해가지고 설명 동영상 뭐 이렇게 탁탁 써. 천장의 검은 조명 라인이 길잡이가 되어 흐르는 공간. DDP 최초로 이 긴 둘레길이 그림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둘레길 갤러리는 여기서 지금 500m 구간인데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이제 중간에서 전시가 끊기면 다시 내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뭐가 있고 뭐가 있네 하다가 본 전시까지 끌고 들어오는 전시가 사실은 여태까지는 DDP 전시할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공간에 어떤 전시물이 개최가 됐을 때 시민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윤호섭 교수님 그 전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전시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DDP를 방문한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전시에 참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호섭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기간도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 어떨까? 전 과정을 보여주면 어떨까? DDP에 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들릴 수 있는 오픈된 전시 공간. 네, 잘라도 되고. 그래서 윤 교수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 전시를 완성해 나가는 체험형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오, 튼튼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어진 끈에 저 멸종동물이 이렇게 걸려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거.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의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DDP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대형 돌고래 그림을 그릴 시간. 그 역시 처음 해보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에게 DDP의 공간은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실현하는 마당이 됩니다.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작업 과정. 둘레길은 어느새 한 예술가의 작업실이 됩니다. 그가 오늘 그린 이 돌고래 한 마리가 환경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나비 효과가 될 텐데요. 그의 첫 도전이 완성됐습니다. (100마리) 중 첫 번째 돌고래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말 동물원에 아이 데리고 가서 같이 돌고래 쇼 하는 거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그림 그리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시각을 조금 바꾸면 생명이랑 같이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기회가 됐고, 근데 우주선 같아서 여기에 돌고래를 이렇게 걸면은 우주에 살고 있는데 지구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지구에 너무 가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서울의 랜드마크. DDP는 예술가에게 꿈을 완성시키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고려대학교 김자영입니다. 밖에 돌고래가 여러 마리 지금 헤엄치면서 둘레길을 헤엄치고 있는데요. 몇 마리 정도 지금? 제주 연근에 지금 저 그림이 2m 60cm 실제 사이즈인데 저런 것들이 100여 마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바이러스 같이 퍼지게 되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 굉장히 무거워요. 포장 박스 이런 거 오면은 이 테이프 띄어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요만해서 붙이기 시작해서 만든 건데 이게 25년 된 거예요. 쓰레기로 만든 공인데 이걸 굴려가지고 내가 만든 쓰레기로 다음 세대가 살 대지를 파괴하는 퍼포먼스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놀인데 교수님 설명하시기 직전까지는 이걸 이렇게 들고 그렇지. 저걸 내가 다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는데 보통 그런 망설이게 마음으로. 되네요. 한번 굴려보시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 지구를 이제 많이 파괴. 환경에 대한 생각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한 그의 작품이 DDP를 만나 더 가치롭게 빛납니다. 이 건물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늘어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DDP에서 또 제가 이렇게 어질러 놓는 걸 또 다 양해해 주셔서 공간의 어떤 특별함과 교수님의 전시의 특별함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봐주길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디자인과 공간. DDP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DDP는 건축 당시 알루미늄 패널을 활용한 독특한 외관의 형태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하디드는 건축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믿었던 건축가인데요. 비정형적인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최첨단 공법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상 속의 설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그 다양한 방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하 하디드의 상상 속 건축물을 이렇게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완벽한 시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곡선 혹은 곡면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시공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구현하기가 천문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시공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당시 시공 담당자였던 백인범 씨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 도면 세트를 받으셨을 때. 사실 뭐 네모 반듯한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몇 장의 2D 도면들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그걸 보고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지만 이 DDP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도면을 보고 어떻게 구현을 해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도입을 한 게 BIM, 2D 도면을 3D로 변환을 하는 그 작업을 거쳐서 실제 건축물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입니다. 재래식 건축 공법은 이 차원의 평면도, 단면도를 보고 이게 건물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을 엔지니어링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라 하면 BIM은 가상의 공간에 건물을 미리 지어보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 도면들을 뽑아내서 건물을 짓는 데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BIM을 쓰지 않았으면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 외장 마감재 판넬일 것 같은데 수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초반에 자하 하디드 설계사 측에서 너무 디자인에 비해서 이제 시공 품질이 떨어진다. 코리안 엔지니어링 기술은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선진 기술들이 있는데 같이 가서 보고 우리가 거기에 기술을 이제 받아들여서 공사를 진행을 해보자. 그들이 소개한 영국과 독일의 시공 기술팀을 만났지만 거대한 알루미늄 외장 패널을 제작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보니까 손으로 두드려서 이제 수작업을 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패널을. DDP의 비정형 외장 패널의 면적을 알려주고 이 정도를 시공하려면 어느 정도가 걸리겠냐라고 하니까 약 20년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선진사라고 해도 별거 없구나. 비슷하구나, 우리와.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해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BIM 공법을 적용, 인공 두개골을 만드는 기술과 로봇팔을 접목해 금속 패널 성형 장비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45,133장의 알루미늄 패널을 정확한 크기와 곡률 형태로 제작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은빛 패널뿐 아니라 새로운 건축 기술의 도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둥이 없는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제가 그걸 그려보자면 엄청나게 뻗어 나왔더라고요. 한 35m 뻗어 나오고, 근데 여기 이 칸틸레버를 만드는 이 구조 안에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그런 나름 신개념의 구조 방법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입체적인 삼각형 트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관의 마감재로 사용된 그 알루미늄 파넬들을 잡아주고 그 하중을 메인 구조로 연결을 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스페이스 프레임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장 마감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직으로 서 있는 건물로 상상을 하면 10층 건물이 수평으로 누워 있고 그 밑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다라고 상상을 하면 짜릿한 긴장감을 아래서는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과거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DDP.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초기 설계 도면을 수정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철거 당시 문헌으로만 존재했던 한양 도성의 이간 수문도 발견됐습니다. 이건 뭔가요? 물 지나가는 문, 수문인데
요 두 칸이 달려 있다고 해서 이간수문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동대문 운동장들이 있었던 거 다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문화재 발굴을 시작하고 나서 한 2007년쯤부터 모습을 좀 드러낸 거예요. 원래는 한양도성에 연결돼가지고 여기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그냥 사료 같은 걸로만 존재를 했어요. 이렇게 뼈대가 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밑에 발굴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때 쌓았던 실제 석축의 돌들이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좀 나왔고 여기 훈련도감이 있었던 자리고 훈련도감의 한 분과의 분영에 해당했었던 하도감이 나온 거를 되게 크게 그때 이슈가 있었거든요. 한양의 수비를 담당했던 훈련도감 중 가장 큰 분영이었던 하도감. 군사훈련뿐 아니라 무기 제조까지 이뤄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녹이 쓴 상태지만 여기에서 그 녹슨 무기의 일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또 이제 전시도 되어 있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양 도성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성벽을 부수고 그 위에 경성운동장이라는 종합운동장을 세워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공간이었던 운동장. 그 역사의 기록들을 보존하기 위해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작은 경성운동장 1925년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이제 삼키는 과정에서 식민 통치라는 어떤 수단 같은 걸 여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좀 보이고 또 굉장한 규모로 지금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동양 최대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고시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되게 큰 운동장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1925년 일본 태자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경성운동장. 동양 최대 규모로 축구와 야구, 육상 경기 등 각종 대회가 열렸습니다. 광복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뀐 이곳은 스포츠뿐 아니라 각종 정치 집회가 열렸고 1985년에 동대문 운동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교 야구의 성지이자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최신식 시설의 경기장들이 속속 생기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과 주차장으로 쓰이다 결국 DDP라는 새로운 건축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런데 동대문이 상업 중심 지역같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주로 문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지역으로 물자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좀 용이했을 거고 여기 인근에 그 옛날에 개천이라고 불렀던 청계천 라인 따라 또 내려가면 그 운종가라고 부르는 상가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대문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명소이자 패션 디자인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DDP를 통해 글로벌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뿐 아니라 한국의 패션 디자인 또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이 바로 고태영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DDP에서 열리는 서울 패션 위크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제 OOTD 볼 수 있는 거울 하나 해놨고 여기서 한번 보죠. 이 거울이 약간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해놔서 길어 보이거든요. 마법의 거울.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요즘에 이제 SNS에다 많이 올리죠. 예. 저희 직원들이 선물해준 자켓인데 뒤에 보면 이제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컬렉션 했던 시즌 타이틀들을 다 이렇게 프린팅 해갖고 만들어준 자켓.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죠. 뭐 어쨌든 여기서 절반은 DDP에서 했으니까 패션쇼를. 예. DDP에서 열리는 서울 패션 위크에 매 시즌 참여한 고태영 디자이너. DDP는 그의 도전과 열정을 무대에 올리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 DDP로 3년인가? 2년인가 만에 DDP로 컴백을 했고요. 서울 패션 위크 최연소 디자이너로 데뷔한 그는
디자이너 브랜드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관객들에게 한국의 패션 브랜드와 스타일을 소개하는 서울 패션 위크는 그의 실력을 다시 한번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하죠. 16년 거 컬렉션인데 요새 얘가 난리잖아. 변우석이, 우석이, 장기용, 뭐 성경이 있고. 요때 해갖고 좀 셀럽된 애들이 이때가 제일 많았던 시즌 같아. 지금은 톱스타가 된 배우들이 그의 패션쇼 메인 모델이었습니다. 스타들도 그의 패션쇼에 오르길 희망할 정도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자이너. 그의 창의적 디자인의 원천은 바로 동대문에서 시작됩니다. 동대문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동대문에서 어쨌든 저희는 모든 것들을 원단이나 부자재를 수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보기도 하고 동대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약간 그런 좀 생동감을 주고 약간 디자이너로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막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2차례 직접 동대문을 방문한다는 그는 하반기 시즌 준비를 위해 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 이건가? 이건가? 그것도 들어갔어요. 요거 들어갔죠? 네, 맞아요. 요거도요. 네. 요렇게 가져가면 돼요. 면으로 하셔. 네, 요거 면으로. 여기 자켓이고 컬러가 요렇게가 바지잖아. 면으로 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지? 네. 패션에서 원단의 색상과 재질, 문양은 매우 중요한 요소죠. 이곳에서 선택한 원단으로 그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탄생합니다. 동대문이 제일 빠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프린트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개발하니까 그래픽 같은 것들 트렌드도 볼 수 있죠.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다양한 패턴과 소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동대문 시장. 그에겐 늘 신선한 자극제가 됩니다. 때로는 선택 장애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이런 거 빈티지한 것도 좀 있지.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동대문은 그가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10수년째 그의 패션 브랜드 라벨을 제작해오고 있다는 사장님. 신뢰가 두텁습니다. 초창기에 처음 하실 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데뷔할 때. 그래도 배신 안 하시고 지금 배신은 무슨? 형이 지금. 네. 좀 크면 또 다른 데 가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의리 있어요. 의리 있으셔요. 그동안 작업한 라벨들을 모아온 사장님. 고태영 디자이너의 성장 과정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데뷔 때부터 어쨌든 라벨을 여기서만 했어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그냥 우리 브랜드 히스토리가 있는 거지. 글로벌 디자이너가 된 그의 모습이 사장님에게도 자랑거리입니다. 엄청 대견하죠. 뿌듯하고 같이 이제 성장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좀 자식 같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대견한 마음. 이렇게 디자이너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바로 동대문이고 이곳 사람들입니다. 저는 뉴욕, 파리하고 뭐 제가 밀란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패션쇼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각 나라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보는 데가 그 나라의 그 패브릭 마켓, 원단 시장을 가봐요. 근데 동대문만큼 잘 돼 있는 데는 전 세계에 없어요. 네. 하나의 건물, 동대문 종합시장 안에서 원단부터 부자재, 단추, 지퍼, 심지어 그걸 만들어주는 곳, 모든 게 한 공간에서 다 A to Z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죠. 동대문 시장과 DDP는 그가 디자이너로 꿈을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되게 의미 있는 디자이너들한테 공간이죠.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쇼를 할 때는 백스테이지 들어가고 다른 디자이너들 쇼할 때는 이렇게 딱 요 동선으로 가요. 비장한 느낌으로. 예. 멋쟁이들이 막 여기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여기 항상 같은 이 포즈야, 항상 이 포즈야, 여기. 이러고 있어. 그럼 여기서 막 찍는 거야, 애들이. 그런
기회들이 많지.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찍어요, 사진 진짜. 패션 디자인의 새로운 성지로 부상한 DDP. 세계 무대로 향하는 꿈이 완성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데뷔할 때 패션위크 이꼴 어떤 장소였다면 지금 현재 형은 어쨌든 DDP니까 그러면 정말 지금 패션을 사랑하고 패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뭘 하고 싶죠. BTS의 역할이 패션에서 누군가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꿈은 있죠. 끊임없이 도전하고 두드리면 또 되지 않을까? 충분히 누군가에게 기회는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오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실험적인 형태의 DDP엔 독특한 디자인의 공간들이 많습니다. 자하 하디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이 계단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실용적인 계단이 아니라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궁금하게 해서 저를 이끄는 그런 느낌이 나는 계단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계단의 폭이 자유롭게 작아졌다, 커졌다, 옆에 벽체는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같이 저와 춤을 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자유로운 계단. 상상을 뛰어넘는 구조는 창의력을 샘솟게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공간들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를 상상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움이라는 것을 맛보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DDP에서는 또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우수한 디자인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디자인 론칭 페어입니다. 창의성을 가진 디자이너와 제품을 개발하는 제조업체가 만나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이죠. 지난해만도 182개의 신제품이 개발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이로 만드는 가구이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디자이너님하고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를 했어요. 디자이너라고 하면 사실 아이디어만 되게 많고 현실적인 부분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창의적이고 재밌으면서도 팔릴 수 있는 물건 뭐 이런 걸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디자인 론칭 페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브랜드까지 등장했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해외 바이어도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새로 얘네가 개발하고 있는 트렌드 제품이 뭔가. 그래서 작년에 현장 수만 121억이었거든요. 지난해 베스트상을 수상한 윤경현 디자이너에게도 이 행사는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북돋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바이브램프라는 조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날개 패널처럼 되어 있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내리면 이제 빛을 다 아래로 이렇게 좀 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패널들을 다시 이렇게 올리면 빛이 아래뿐만 아니라 같이 위에도 이렇게 같이 퍼져서 조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뭔가 컨셉으로 디자인했던 작업들이고요. 올해도 역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뭔가 단편적으로 일을 진행할 게 아니라 더 나은 상품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도전해봤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런 걸 밀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역할인 것 같아요.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꿀 용기를 주는 것, DDP의 또 다른 기능인데요. 지난해 전 세계 46개국이 참가한 서울 디자인 어워드에선 지속 가능한 디자인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식수를 공급하는 항아리부터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놀이교실, 바다 해초를 재활용한 가방, 농작물 찌꺼기로 만든 포장지까지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박중열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델링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우간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가방을 만든 것입니다. 물통을 넣을 수 있는 가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런 디자인의 혜택을 좀 보지 못했던 곳에서의 디자인을 좀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3세계 아프리카를 첫 경험하게 됐었던 거고, 디자이너로서 이제 현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을 운반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 물을 운반하는 도중에 생기는 사용자들의 이제 불편한 점, 저희가 초점으로 하는 것은 이제 좀 무겁게 운반하다는 무거움. 그 두 번째가 이제 운반하는 도중에도 사고가 많이 난다. 교통사고 위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런 물통을 담는 가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니 이게 왜 필요해? 다 그럼 우물을 파주면 되지. 막 이런 얘기들로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초반에는 좀 많이 저한테는 스트레스였었죠. 핀란드 유학 시절 그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들고 매일 먼 거리를 오가는 아이들의 고단한 삶과 또 가로등 없는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우간다 아이들에게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가방 하나가 우간다 아이들에겐 희망이 되었습니다. 빛을 반사해 밤길에도 안전한 리플렉팅 소재를 개발했고, 또 현지 여성들이 직접 가방을 제작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까지 했습니다. 그의 작은 도전이 상상도 못할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한 아이가 기부한 가방을 메고 오더라고요.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는 거예요. 이 가방 너무 고맙고 자기 친구한테 빌려서 물을 뜨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딱 열었을 때 그 아이 안에 이제 꽃이 이렇게 막 담겨져 있는 거 봤을 때 조선이 자유로워지니까 주변에서 놀면서 꽃을 따가지고 담았던 거예요, 가방에. 얘 삶은 그 전과 바뀌었구나. 디자인이 아이의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지난해 열린 서울 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을 받으며 인정받았습니다. 서울 디자인 어워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디자인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지속 가능성은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고 소비자분들한테도 참여시키고 바이앤 기부 방식으로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디자인 어워드는 사실 다른 데는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앞으로 디자이너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에겐 목표가 생겼습니다. 가방이 아니더라도 이 리플렉터 안전 소재를 옷에 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帯나 이런 데도 괜찮아. 보통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이렇게 걸어 놓는 방식인데 이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최근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그는 빛반사 안전 태그를 개발하고 전국 초등학생 1만 명에게 무상 배포했습니다. 그의 디자인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숨은 공신이 있다는데요. 그를 찾아 동대문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그가 제리캔 백을 만든 후 수년째 거래하고 있는 가공 전문 업체. 사장님은 30년 경력의 기술자입니다. 도자기 모양으로? 네, 자기 모양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가운데가 좀 오목한 형태가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전혀 구현이 안 되네. 이제 볼록하게 나오려면 이렇게 성형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까다로운 디자이너의 요청에도 흔쾌히 받아주며 제작을 하는 사장님. 안전 태그 역시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저희의 비밀병기 비판사용 소재들을 총괄해서 만들어주신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분. 대표님으로 인해서 이런 걸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장님도 그 제작비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렵다는 걸 아시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 많이. 아니 대표님도 좋은 일을 하시는데 나도 물질적으로는 못 오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것뿐입니다. 네.
디자인의 원래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잖아요. 해결하는 다양한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형으로만 보여지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까지도 고려한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진전성에 대한 발전인 거죠. DDP는 그런 디자인의 상징이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DDP 개관 10년. 이제 디자인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미래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DDP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신규 슬로건 어메이징 투마로우가 발표됩니다. 어메이징 투마로우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넘어서 앞으로 10년 더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꼭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DDP. 국내 디자인 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체험장으로 즐거움이 흐르는 공간.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전과 열정이 이제 또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그저 건물이 이끌어주는 길을 따라 흘러 왔더니 출발했던 그곳에 돌아와 있네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DDP의 조명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듯합니다. 저는 건축물의 완성은 그 건축물이 사람들이 모이기 즐거워하고 머무는 장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이 DDP가 그러한 성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만드는 디자인. 우리의 미래의 삶을 바꿀 또 어떤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